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용신이란 참 주제를 놓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참 용신이라는 것이 참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뭐 반절 이상을 마음고생하면서 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차츰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신을 잡지 마시고 그냥 사주 전체를 제가 말씀 그대로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대로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 이거를 용신을 뭐를 잡을까? 억부용신이 뭔가, 격국용신이 좋은가, 뭐 조용신이 뭔가 그렇게 일일이 생각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신을 이 억부용신 같은 경우에도 뭐 몇 프로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은 옛날에 이제 대가시역 때는 이제 어쩌설랑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만 신만 있으면 자기 일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주를 떠나서 대자인이 있었다. 대자인 전에 뭐가 있었냐.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주를 떠나서 남자 여자 또 나뉘어지는 것이 또 있어요. 남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양적인 기질을 타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양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자기가 헤쳐나갈,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문지방만 너무 실만 있으면 남자는 어쩌다고요? 그런 거 있던 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신에 대해서 힘이 없고 그런 거를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용신이란 게 도대체 뭔가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감치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신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필요한 게 쓰는 거 용신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제일 필요로 한 것이 용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채와 용이 있어요. 채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 채인데 채와 또 이제 용으로 나누는데 하나의 용은 내가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주에. 격국도 마찬가지고요. 격국도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격국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하나의 억부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고 격국은 하나의 사의성으로도 이제 보거든요. 사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용신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미리감치 그런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억부는 개인적인 거고 격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의성이다. 그래서 같이 보면 안 된다. 따로따로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도 또 박정화 선생 같은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제가 지금 그분의 의도에 좀 벗어났을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용신이라는 개념은 그분은 모른다. 나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근데 어떤 사람 자기가 모르니까 용신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용신은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뜻을 아시고 이렇게 이 공부를 임했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용신이라는 것을 내가 차츰 하나씩 알고는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채는 하나의 선천적인 거, 사주팔자에 있는 거, 용은 후천적으로도 이렇게 보거든. 저기로 용과 채는 그렇게도 용은 후천적으로도 쓰는 운에서도 오면 내가 좋은 운이 오면 좋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주의 이제 형태는
일반 사주하고 특별 사주라고 또 있어요. 육격사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육격사주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배우는데 미리감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사주는 일반 사주예요. 그것이 건 90%고 육격사주는 한 10% 정도. 제가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철학을 하면서 한 15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육격사주도 많고요. 이격사, 이기성상격, 삼기성상격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만 짠히 나온 사주가 있고요. 두 가지로만 나온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 쏠린 종격사주도 있고 또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차츰차츰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사주가 일반격 사주고요. 그리고 10%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육격사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사주를 풀다 보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삼기성상격 같은 것도 많이 와요. 참 그런 거는 있는 그대로 저는 보건데도 그냥. 근데 옛날에는 그걸 맞추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안 나와요. 해석이 다 틀려. 책마다 다 틀리고 그러거든요. 책도 여러 선생님 걸 내가 봤지만 사주 첫 경까지도 봤어도 해석이 답이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 팔자에 나온 그대로 보자고 그냥 그렇게 봐요. 그 때문에 따로 노트 한 권 정도를 정리를 해놨었어요. 제가 육격사주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사주는 90%, 보통 쓰는 거 육격사주가 10%다. 이렇게 정격사주라고 내격사주, 정격사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억부용신하고 억부용신, 그 다음에 뭐 억부용신, 조후용신, 뭐 통관용신, 병양용신 이렇게 뭐 많이 나와요. 보면 우리가 지금 억부용신도 역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또 조후용신, 격국용신 이렇게 또 나누고요. 그 다음에 통관용신, 그 다음에 병양용신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거구나를 제가 개념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억부용신은 뭐냐면은 일주를 놓고 강행을 따지는 거예요. 일주를 놓고 일주가 중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빼주는 게 좋잖아. 이렇게 또 재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약하면 어떻게 돼?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본다. 이제 여기서 차츰 하나씩 하게. 억부. 이제 억부는 이게 억제가 도와줄 부자예요. 그죠? 억부. 억제시키고 도와준다. 이렇게 나를 있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틀을 잡아놓으시고, 하여튼 내가 약하면은 인성 여러분 배웠잖아요. 인성 내가 약하면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억부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화를 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특히 가정 문제라든지 가족 관계, 육친 관계 그런 거를 하나의 억부로도 또 많이 봐요. 격국은 사유성으로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만 알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신강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내가 약혀 팔자로 봤을 때 내가 약하고 내가 강하면은 신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 같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비급 그잖아요. 내가 약하면은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거고, 비겁은 나 같은 동년배라겠잖아. 그죠? 신강하면 어떻게? 내가 강하면 빼줘야 되잖아요. 식 있잖아요. 빼주는 거. 관으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봐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내가 사주를 풀었을 때 강하다, 약하다 할 때는 약하면은 이놈으로 도와주고 강하면은 이놈으로 빼주든지, 글자 그대로 억부, 억제를 하든지, 약하면 도와주든지. 그러죠? 이거는 도와주고, 이거는 뭐예요? 그래야지, 억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이거 억부로도 이렇게 억부용신은 이렇게 해서 잡는 거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도 내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조금만 문두둥이라, 올라가는, 문지방만 걸어 올라갈 만 힘만 있으면은, 그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자는 타고날 때, 양적으로, 이제 나중에 중급반에 좀 깊이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꼭 우리가 사주팔자 연월일시만 갖고 놓지만, 이거는 대자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또 남자로 여자로 나뉘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 월, 일, 시로 이렇게 돼. 연, 월, 일, 시. 그래서 대자연을 먼저 보고 남자, 여자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월일시를 보라 이 말이죠.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이런 개념만 잘 파악해 놓으시면 됩니다. 억부는 중화예요. 중화라고요. 이게 내가 강하면은 설기를 시켜야 되잖아. 내가 배 터지게 먹었으면 설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약하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내가 약하면 또 동료를 부른다든지, 또 나보다 윗사람을 불러야 되잖아. 내가 약하면. 그것도 또 내가 강하면은 또 이제 위에서 컨트롤 줄 수 있는, 억제시켜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또 빼주기도 하고, 빼줘야지. 그러죠? 예를 들어서 힘이 넘치는 날뛰는 소를 갖다가 이제 요령이 이제 그 억부도 이제 나중에 그게 생겨요. 펄펄펄 뛰는 이 소를 그게 왕이라고 볼 수, 신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신약, 신강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억부는. 그러면 황수가 펄펄 뛰는 놈을 갖다가 이거를 강제로 잡는 것보다 그냥 풀어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잡는 거지. 그것이 이제 식상으로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강할 때는 풀어줘야지. 근데 강한 놈을 갖다 더 강하게 하면 또 안 되죠. 그거는 글자 그대로 중화의 중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뭐 등령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다 등령, 이것도 등령, 이제 이것도 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엄청나게 이거 갖고도 막 신경 쓰고 그랬는데, 등령이라든지요, 뭐, 득세였네, 뭐, 득지였네, 뭐, 또 이렇게 여러, 하여튼 용어가, 억부용신에서는 나와요. 실지했네, 예? 득세했고, 뭐, 실세했고, 그런 것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등령, 득세, 득지, 실지, 득세가, 이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초창기 때는 억부를 할 때 이거를 엄청나게 이걸 하고 그랬어요. 막 100%까지 따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시간 안 뺏기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뭐, 등령했네, 득세했네, 득지였네 해가지고 이런만 갖고 그냥 한 거예요. 사주를 풀을 때. 이거 갖고 맛도 안 해요. 이거 갖고 사주 못 풀어요. 따지지 말아요, 말이죠. 등령했네, 신령했네, 득지했네, 실지했네, 득세, 그런 걸 따지지 마라. 나는 아예 그냥, 그래도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등령했다는 거는 이제 뭐, 월령에서, 월지에서 등령을 힘을 못 얻고, 그런 식이거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한다. 그렇게, 이 용신은 내가 설명을 하는 것도 용신이 이런 거구나만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통군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통군은 중요하거든. 이것이 통군은 중요해. 꼭 억부 이런 걸 떠나서도 말고요. 통군은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되는 게, 제일 통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간이 있는데, 갑이 있는데, 밑에 이제 이게 지지에 있다는지 이렇게 통군이에요. 무, 병, 갑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통군이 제대로 되어 있던 거예요. 12운성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군했다는 거거든. 천간에 갑이 있으면은. 이 통군 여부는 잘 봐야 돼. 꼭 일지만 통군이 아니라,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있는 것도 봐야 돼요. 꼭 일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 월, 일, 시도 한번 잘 봐야 돼. 그래서 통군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돼요. 통군도 다 배우셨잖아. 지지에서.
지지에서 어떤 것이 통근이고 어떤 것이 약하고 그런 통근을 못했다는 거 다. 아까 그게 등령, 득지, 실세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가불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통근이 뭐가 있습니까? 가불이 인묘진이 있잖아요. 봄이잖아요. 봄. 인묘진, 그죠? 해미. 이게 지금 가불하고 통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인묘진 해미. 이게 통근이란 말이에요. 통근, 인묘진 해미가. 그죠? 인묘진 해미. 그럼 여기는 병정은 당연히 사오미 먹었어요. 미술이 있지요. 이게 통근이란 말이에요. 통근처. 그죠? 사오미. 그러면 이제 무기는 이제 중간에 놔두고 경신은 뭐가 있어요? 신유술이 있을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방국 배웠잖아. 신유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축사가 있잖아요. 축사 지장간 속에 보셔봐. 지장간 속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계는요. 해자축이지 당연히 수니까. 그죠? 해자축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자축 그다음에 신진이 있잖아요. 이게 뿌리, 이것이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는, 여기 진술충미, 여기 무기는 뭐가 있어요? 무기는. 사, 오, 미, 술, 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것이 뿌리예요. 여기,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통근이라는 거예요. 이 지장간이, 여기는 지장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갑이 있고, 여기는 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요? 이 사오비. 비는 여기는 정화가 있고, 여기는 정이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인이 빠졌네, 인이. 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통근이에요. 이것 보고 통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차츰차츰, 야, 통근이 뭐 다 아는데 뭐 전에 배우셨잖아. 그래서 이것이 통근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야, 뭐 계속 이제 나오는 거니까. 하다 보면 통근이 이거고 뭐다 보면 통근이 이런 것이라를 여러분은 이제 알으셨잖아요. 전에 다 공부를 청간, 통근, 지장간 속에 통근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으셨잖아. 통근은 뭐 지지에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갑을이 있잖아요. 이렇게 통근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는 목이잖아, 목. 이게 더군다나 좌오묘요. 아까 이 순위도 있어요. 좌오묘요, 뭐 순서가. 이게 왕지는 제일 강한 거지. 록으로. 록 12운성 공부하셨잖아. 거기서 이것이 통근이 이제 대대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게 사령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이 월지에 이제 저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월령이라고도 하거든. 월지에서 이제 사령을 했다. 이게 통근이 됐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등령과 신령, 등령하고 신령은, 등령이란 것은, 뭡니까 하면은, 아까 사령은 월지에서 이제 이 통근이 됐다는 것이어서 월지, 사령. 통근이란 것은 지지에서 통근을 천간으로 통근이 뭐고 통근이라고 하고, 등령은 예를 들어서 월지에서 등령, 월지에서 못한 거는 신령이라고도 하겠죠, 반대로. 그래서, 월지사령 그러죠, 월지사령. 월지에서 통근이 됐다 해서 월지사령, 등령. 그리고 득지와 실지는, 득지라는 것은 뭐냐면, 득지라는 것은 지지하고 천간에서, 지지에서 식재관이 있으면은 실지예요, 실지. 많으면은. 득지.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식재관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해요? 실지를 한 거 아니에요? 득지를 못 하고. 일간하고 득지를 못 했으니까 실지라고 하겠지. 식재관이 많으면. 득세는 뭐예요? 득세는 월지와 일지를 제외한 천간과 지지에서 나를 생해주고 같은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것 보고 득세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이 통군이란 것은, 이 지지에서 천간에 통군이 된 거, 뿌리가 똑같이 된 거, 똑같이 나와 있는 거, 어?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다면, 묘가 있잖아요. 여기가 을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이 나와 있는 거, 뭐, 통근이라는, 통근. 예, 뿌리가 제대로 딱 바뀌었다, 통근.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통근. 제대로 된 것이 통근이지, 이제.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등령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이제 통근이 된 거, 쉽게 말하면. 득지는 뭐예요? 득지와 실지. 득지는 지지에서 이제 아까 월지에서 아는 그 위에서 내가 뿌리가 통근이 되어 있는 거를 득지라고 하지. 득지. 월령 위에서 득지. 득세와 실세는 월지하고 일지에서 없는데 나머지 부분 천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를 많이 생해주는 것이 득세라고도 하면 돼요. 열지와 일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하여튼 득지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득지나 득세나 하여튼 나를 이거를 일일이 나눌란 게 그러지. 이것도 나눌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만 용어만 알아두시라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득지, 실세도 따지기 시작하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벌써 많은 시간을 해방이 된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다. 내가 또 한 번 말씀드리네, 사주는. 용신 찾지 마라. 쉽게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용신 찾지 말았는데, 왜, 저도 저기 박정화 선생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15년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 말 용신 찾아 삼만리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어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종이란 게 있어요. 종자가, 이게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종 한쪽으로 쏠린다, 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요즘에는 뭐 꺼뿌리 서머면서 처갓집 신지 않고 문지방만 너무 심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안 간다, 너무로 안 쏠려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한 10% 정도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겠죠.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것도 이 종왕격, 종격이라는 것이 나를 버리고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종강격이라는 거 있고요. 종강격. 그 다음에 종왕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종살격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나누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뭐냐면, 종왕격, 아까 뭐랬지? 종왕격이요. 종왕격은 예를 든다면, 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묘가 있고요. 인이 있어요. 또 묘가 이렇게 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고, 여기가 또 을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전부 다 이 목으로 이렇게 쏠린 것이 종왕격이라고 그래요. 종왕격. 하나로만 쏠린 거. 이런 거는 또 사주 보기도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애매한 것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종왕격이라고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간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간격. 종간격은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인성으로 많이 갖다 생각하면 돼요. 인성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자, 해자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 쪽으로 완전히 뚫려가지고 있는 것이 종왕격이라고 또 그래요. 왕격. 종간격. 인비로, 인성으로 짜져 있는 게, 아까는 비겁으로 짜져 있는 것이 종왕격이고, 종간격은 비겁으로 짜져 있는 거. 종아라고 또 있어요. 아이아자 써서, 그거를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일간에 전부 다,
묘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런 데서 뭐 갑이, 이건 전부 다 이게 식상으로만 돼버렸잖아. 이게 종악격이라나, 종악격. 종합격, 그냥 관으로만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또 이제 관으로만 뭐, 무토 있고, 뭐, 술토 있고, 미토 있고, 뭐, 축토 있고, 전부 다 관으로 된 것은 종살격. 종살격. 그 다음에 재로만 뭉쳐진 거. 계술간에 뭐, 뭐, 병이 있고, 뭐, 정이 있고, 여기가 사오미가 막 있다든지, 이렇게. 그럼 이게 재잖아요? 전부 다 재로 쏠렸잖아요. 그래서 종재격, 그렇게도 이렇게 종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완전 무게력에 하지 않고 여러분 애매모호한 것은 이런 거는 한 10% 정도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것도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것이 종왕격으로 들어가야 하냐 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 억부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우용신법이라고 있어요. 조우용신법. 쉽게 말하면 조우용신은 추운사주. 추운사주는 따뜻한 오행이 이게 조용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찬사주 있죠. 찬사주. 응? 찬사주. 이게 여기도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일간이라고 하면요. 자월에 태어나가지고요. 해자축으로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또 뭐가, 뭐, 이렇게 있어요. 미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또 뭐, 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춥잖아. 춥잖아. 자월에 태어난 개수잖아. 이거는 제일 먼저 그리운 것이 뭐겠어요? 화잖아, 화. 목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화가,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추우면 따뜻한 거, 더우면 추운 거, 그게 조우용신이에요. 뭐, 그게 뭐, 어렵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죠? 조우용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하다, 조우용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지지에,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축에는 춥고요. 임묘지 목, 화 덥고, 금,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금수 있으면 춥고, 목화 있으면 덥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은 통관용신이라고 하죠. 통관용신이라고, 이게 통관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통관을 시킨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주도 있어요. 이게 고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만 된 것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목이 들어야 이게 이제 통관용신이라는 거. 예를 들어 금과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가 있어야 되잖아. 수가 통관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이제 통관용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 통관용신이라는 것이 없고, 이 병양용신이라는 것이 이게 개념이 참, 이게 병이 있으면 약이 있고 그런 듯이, 이것도 억부나 똑같아요. 억부에서 많이 나와요. 억부에서, 억부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고, 이 병양용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합방합을 기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경금이다 하면은, 인묘진이 있잖아요. 인묘진이 있고, 갑이 있고, 이게 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가, 이 경금이, 예를 든다면은, 뭐라고 예문을 드려야 하냐. 지금 예를 든다면은, 개수일간에 해묘 미가 있어요. 미가 있는데 여기는 경금이 목을 이렇게 재해주잖아. 이게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목국에서 이걸 치잖아. 그죠? 관을 친단 말이야. 그럼 이 관을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는데 여기에서 경금이 이놈을 쳐. 그러면 이게 병인데 이게 약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목국이 강한 방압과 삼합이 있는데, 그거를 제해주는 거. 예? 제해주는 것이, 약이더라. 이게 얘기냐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거를 내가 극해주면 뭐 시신, 구신 그러거든. 그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구신, 기신, 시신 그런 거 필요도 없는데, 나에게 나쁜 거를, 작용하는 거를 때려 잡아주는 게 뭐, 그것이 뭐 약이지 뭐, 별거 있다. 근데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예를 든다면, 목국이면은, 목국이 예를 들어 끼고, 목국에서 토를 극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금이 약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국이면 목을 제어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이게 약이에요. 금국.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국. 수국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화를 작살내잖아. 그러면 여기는 무토가 이렇게 재어주고, 목을 재어주고, 금을 재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약이라 이 말이죠. 병양용신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억부용신 하고 통관용신, 그 다음에 조후용신, 병양용신의 어느 정도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 나서 억부용신을 좀 더 상세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글자 그대로 그냥 보시는 게 최고 좋다. 그 용신 찾다가요, 못 찾. 어떤 분들은 나 용신 이제 다 알았다고. 그럼 용신 다 알았으면 뭐 이제 도사가 된 거죠. 그죠? 도사가 완전 도사가 된 거지 뭐예요. 그러면 다 알아버렸으니까. 내 것도 다 알아버렸고 저 사람 것도 용신 다 알아서 뭐 완전 100% 도사지요. 근데 그거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사주를 그대로 보는 게 최고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놔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일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약한가, 응? 신약인가 신강인가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전혀 모르는 거는 모르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저울질로 재가지고 신약이냐 신강인가를 찾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확 차이가 나는 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거의 뭐 60% 이상이. 그럼 그거 잡다가 날 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는 사주 그대로 보시고, 또 격국용신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격국용신을 하는데, 격국용신을 격을 잡고 또 용을 잡아요. 근데 그것도 격국용신도 다 틀려요. 어느 선생님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저는 그 백민 선생이라는 분을 저는 그걸로만, 그분이 확실하게 저는 그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저는 처음에도 뭣도 모르고 격국도 했어요. 막. 근데 이제 좀 지나고 좀 이 물을 먹다 보니까 확실히 그분 격국이 정확하더라. 그리고 그 박정환 선생 같은 거는 격 같은 거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을 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신이나 격국을.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그분이 제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에 벗어나서라는 모르겠지만, 그분 의도는 너무나 용신 하지 말고 격국 하지 말아야지만,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예,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격국 딱 봐갖고, 이 파경 나고 그러면 그냥 자연 그대로 보는 게 최고예요. 그 대신 이런 것이 있어요. 격국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격국대로, 격국용신은 용신대로 해주고, 억부용신은 억부용신대로 해주고, 조우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격국이 제대로 갖춰준 사람이 10%도 없다. 제대로. 형충파해 다 먹고, 그러면 그발도 거기서 파격이 되거든. 이게, 그리고 형충파해 먹었어도, 일반론적으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요, 다 맞아요. 제가 하는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으시라고.
제가 미리감치게 제가 제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대로 어느 정도 머릿속 아차 이거구나 하는 사람들은 벌써 한 30% 정도는 거짓말 아니라 아마 자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막 격국하고 억부 갖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10년, 20년 하시는 분도 있을랑가 그분들을 절대 나보고 뭐라고 하려는 건 모르지만은, 예, 저는, 그거를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확실히 드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억부라는 것이 뭐고, 조라는 것이 뭐고, 통관이라는 용신이 뭐고, 조용신이 뭐고, 격국용신이 뭐고, 그걸 우리 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볼 때, 제가 이거 잘 본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봐요. 그냥 딱 봐가지고, 통고는 일지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감당하겠다. 딱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격국도 한번 싹 봐갖고, 어느 정도 그냥 합격돼 버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그냥. 사주 나온 그대로. 그대로 봐요. 육친 그대로 보고. 직장, 전부 다 지금 세상에 자본주가는 직장이 70%예요. 70%. 그 70%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잘 잡아서 직장을 내가 잡음으로써 결혼도 오고 돈이,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잖아요. 이거 빼면 또 뭐 있어요? 이거 빼면 뭐 없잖아. 이것 때문에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직장, 뭐 있어요, 그러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인성도 써먹는 사람도 있고 식상을 써먹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우선이 있으니까 이거죠. 그랬죠. 그죠? 직장이 이거 말이죠. 이런 분야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나가서 이제 쓰는 사람, 요즘 세상은 직장이 엄청 많으니까. 여기에 직장도 일로도 편입도 되고, 식도 일로 편입도 되고, 일로 편입도 되고, 다 돈 버는 것도 인성으로도 편입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인성도 예를 들어 조직하고도 편입도 되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용신에 대해서 용신을 잡았어요. 나 이제 용신 다 잡아요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 사람은 경륜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용신 다 잡을 줄 알아요. 용신을 다 잡을 줄 안다는 그거는 이제 한 3, 4년, 5, 6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인데, 그냥 15년, 한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들은 용신이라는 것이 함부로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신하고 격국은 보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니? 지네들이 못 찾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또 그렇게도 또 비하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가지려면, 용신하고 격국은, 좀 내려놓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지지 그대로 나오는 대로, 천간 그대로 나온 대로, 육친 사주 나온 대로 그대로 그냥 설계도대로 얘기해주면,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한 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격국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격국도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사주 나온 대로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국도 따져놓고 억부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죠. 예를 든다고 관이 있으면 인으로 설계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전에. 근데 이제 격국은 이게 어느 정도만 조금 뿌리만 있으면 다 괜찮다. 그런 안 봐요, 또 격국은. 예. 그것이 마찬가지요. 무지반 막 넘으면 뭐라고? 다 넘어간다, 이 말이죠. 굳이 이렇게 억부를 해서 중화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격국도 나니까 조금만 뿌리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사회적인 용신이라고 사회적으로 푼다 해가지고. 그거 똑같아 해서 사주 나온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관 있으면 인성이 있어야 하고, 식상 있으면 재성이 있어야 하고, 비겁 있으면 걸록격이라가 또 공직 아니면 또 식상으로 풀으면 또 교육 그런 계통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입니다.